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운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 올라가야 되지만 어제 그래도 우리 시장 상당히 좀 강했다.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해외 증시에 비해서 조금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여전히 그래도 아직도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좀 더 부진하기 가야죠. 때문에 예. 더 가야 되겠죠, 이제요. 예.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슈 자체는 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실적이 묻히거든요. 뭐 다른 악재도 대외 악재 자체도 불확성이 많이 완화가 좀 됐지만은 네. 뭐 경제 지표도 발표가 좀 되고 있지만 경제 지표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게 따라 가지고 더 강하게 좀 반영되는 쪽이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뭐 S&P 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80% 이상, 85%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다 잘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다우, S&P가 신고가고 간밤에 이제 나스닥 시장도 거의 종가상으로 신고가 근처까지 가다가 좀 근처까지 좀 밀렸어요. 좀 아쉽지만은 하여튼 뭐 다우와 S&P 중심으로 해서 상승 흐름이 전개가 좀 되고 있으니까 예, 국내 시장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뭐 S&P 500의 공포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 네. 빅스 지수가 지금 15.34 정도 되거든요. 거의 최저치 수준이죠. 예, 그렇죠. 그 코로나가 발생되는 시점이 작년 그 1월달, 2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공포 지수가 15였습니다. 그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 자체는 좀 회복이 좀 돼서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어떤 심리에 힘입어서 어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어제 오래간만에 동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통해서. 맞아요. 반면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 투자가들이 3,700억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왔지만은 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1,000포인트를 좀 회복을 좀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투자 심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하게 좀 전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우리 시장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환율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좀 떨어지면서 지금 1,16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거든요. 어제 장중에 1,164원까지 떨어지다가 약간 좀 반등을 하면서 네. 1,167원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환율이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은 안전자산이고 신흥국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신흥국이니까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안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브라질 헤아라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루브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최저치입니다. 이만큼 신흥국의 시장 자체도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신흥국가 쪽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거든요.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하락하면 환율과 종합주가 지수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면 언제 수준이냐면 9월 초 수준입니다. 9월 초. 내려왔네요. 9월 초에 코스피 지수가 따지면 얼마였냐면 3,200이었거든요. 네. 환율로 따지면 3,20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현재 미국 시장의 10월 달로서 미국 시장 같은 게 거의 6%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다우, 나스닥, S&P 같은 게. 근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게 여전히 10월 달 한 달로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게 여전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과 굳이 커플링이 됐다 한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3,200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3,050이네요. 그렇죠. 아직도 부진한 흐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외국 투자가들이 이제 동시에 매수한 업종이 업종은 전기전자,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IT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거의 한 2천억 정도. 어제 기관이 한 3,700억 정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됐는데 전기전자 쪽 2,200,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업종에 한 1,000억 정도가 유입됐으니까 두 개 섹터에 기관 매수가 집중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 그다음에 금융 쪽의 매수가 반면에 이제 화학이라도 유통 쪽의 매도가 나왔는데 화학은 매도가 나왔던 쪽이 LG생활건 실적 발표한 LG생활건과 아모레퍼스피, 그다음에 코롱인더 정도가 외국 투자가들의 매도가 중심으로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시장 자체는 뭐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 매수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삼성,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셀트론이라든가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나스닥 시장에 전날
간밤에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그런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거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코스피가 0.9% 상승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거의 8% 정도 상승했으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확실히 달랐죠. 예, 그렇죠. 강하게 시장을 이끌었던 것 자체는 4대 기획사 중심 엔터테인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가 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게임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IT 부품주들이 두드러진 상승을 좀 보였다. 반면에 테슬라가 주가가 $1,000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인 소재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에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 전강 후약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시장의 이제 가장 특징이 엔터 관련 종목이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요. 그래서 엔터 관련 종목이 상당히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쪽이어서 관련 종목들 좀 밸류와 함께 좀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이제 아마 하이브, JYP, SM, YG엔터가 평균 4%에서 9%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다 신고가입니다. 하이브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하이브도 신고가고 뭐 SM이라든가 JYP도 신고가고 YG만 약간 이제 과거의 신고가에서 약간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뭐 주가 상승 부분 자체는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BTS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본격적인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이 좀 될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흐름인데 일단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올해 이제 실적으로 따지면 이제 밸류가 이제 거의 뭐 40에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80, 600까지가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오프라인 공연이 전개가 좀 되는 거니까 내년도 실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내년도까지 따지면 평균 PR이 SM이라든가 YG가 30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가 50배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밸류를 좀 봐야 될지, 이제 과거에 2012년도, 13년도에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강하게 갈 때 평균 PR이 45배에서 꺾였거든요. 그 정도 감안한다면 약간 현재 부분에서 한 20% 정도의 20에서 더 갈 수 있는 정도의 상승 여력은 밸류상은 나오지 않겠나. 또 모멘텀 요즘 장세가 실적보다도 모멘텀 장세이니까.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 이쪽에 엔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권에서 약간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어제 이제 특징 종목 쪽에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눈에 띄게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한 4%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간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패널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적 전망치도 최근 들어서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던스가 6,600억인데 일부에서는 5,700억 정도에서 6,300억 정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니까 예상 실적보다 안 좋게 나온 쪽이거든요. 근데 어제 기관 투자가들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됐더라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엎었군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녹십자라든가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셀트론이라든가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두산 푸얼설이 이제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 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축되다 보니까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IT 부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재점은 아니고 장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AD 테크놀로지가 어제 6% 넘게 좀 상승을 했어요. 예산 이제 본래 이제 삼성전자의 파트너 회사라 좀 봐야 되죠. 비메모리 반도체 파트너 영역적으로 포함된 회사인데 도아시아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그 반도체 장비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삼성전자가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비메모리 쪽은 떨어지고 있지만 비메모리 쪽에 투자는 2025년도까지 연평균 20% 이상 투자를 하면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개된다 하더라도 비메모리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킷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상당히 3일 연속 급등입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FPCB 쪽에 사업에 철수한다고 그랬고요. 기존에 이제 HDI 기판 사업에 철수를 했고, 그다음에 FPCB도 철수를 한다고 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회사가 이 회사 자회사인 BH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또 이 회사도 코리아 서킷도 그 관련 쪽에 기판을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아모 그린텍이 어제 20% 넘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보 디자인이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두 종목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군요. 메파스하고 더불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이제 테슬라 주식을 한 12만 주 정도 갖고 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금액으로 따지면 네. 한 1,400 정도 좀 되더라고요. 1,400억. 뭐 충분히 좀 워낙 소형주니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기 재료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위험 자산 그런 선호 현상이 좀 더 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지수로 보면 한 3,200포인트대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투자 전략을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국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뚜렷하게 지금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쪽일 거예요. 국내 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약간 자신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어제 지수가 코스피가 28포인트 상승을 했지만은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원이 안 됐습니다. 코스닥도 안 적죠. 됐고요. 예, 9조 한 5조 정도 되는 거의 올해 들어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밖에 안 됐죠. 많이 적어요. 줄었어요. 예. 즉 심리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만 오늘 조금 시장이 조금 직전 지수가 낙폭 과대 어제 이제 3,049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한 8월 20일 날 저점을 이탈하면서 이탈했던 가격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약간의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자체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그 전강 후약 쪽으로 밀렸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이틀 동안 달러도 좀 약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줄 차트가 어제 아래꼴을 닫고 약간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줄도 약간 반등을 하면서 오늘은 약간 행보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변동성은 제한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조정 구간 쪽에서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 부분 자체는 이제 2,900에서 지금 3,000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는 11월 한 하순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전개가 좀 된다. 뭐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네.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제한적인 어떤 주가 상승 국면이 이번 국면에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시장에서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수가 앞서 상승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에서 주식을 거의 안 사는 쪽입니다. 그래서 일부 최근 들어 기관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 쪽인데 수급의 주체는 여전히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중심에서는 순환매 상태가 전개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모든 업종이 갈 수가 쉽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가 여전히 진행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슈퍼 어닝 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실적이 다 집중이 좀 돼 있거든요. 쏟아지죠. 그래서 어제부터도 국내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좀 집중이 좀 되는데 네. 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주요 기업들 실적 좀 보면서 그냥 일부 종목들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 실적에 따라서 중성 종목들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실적 종목들은 중성 종목의 PI 첨단 소재, JS 컴프레이션이 월요일날 좀 발표가 좀 됐고 유니트와 더불어서 우리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LG 생활건강, 현대차, 대한유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은행주까지 실적 다 발표가 됐어요.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노스 첨단 소재라나 BH 중소형 종목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전개가 좀 되는데 네.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숫자로 따지면 한 60% 정도입니다. 이게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생각보다 좀 미국이 낮아요. 한 84% 되니까. 예, 84%니까. 예. 다만 이제 가이던스가 좀 높았던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물산, 삼성 SA,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현대일렉트릭, 페노션, OCI, 현대건설이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 확정실적, LG전자 확정실적, LG노텍, S-오일, 하나솔루션, 뭐 현대중공업, 현대철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내일까지 다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숨차네요. 그렇죠.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실적 반영이 내년도에 내일까지 거의 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제 이제 최근 들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 근데 PI 첨단 소재가 이틀 연속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약간 성장주 성격이지 않습니까?
큽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차트 PI 첨단 소재를 보고 계시는데 앞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 가이던스가 249억인데 216억이에요. 그러네요. 시장 예상치보다 10% 약간 하이하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어제 LG생활건강도 실적 예상 실적보다 약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들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지는데 성장주들은 약간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예상 실적 부합하는 실적만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 염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든가 그랬던 종목들은 실적 시즌에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만 가치주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던 대한유가라든가 종목들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하방이 지지가 됩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현재까지 보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업종 자체는 화학 업종이고요. NCC 계열 업종이고. 그쵸, 예. 그래서 철강 업종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 네. 은행 업종은 다 예상치 상해 내지는 부합한 실적이 나왔고, 다른 업종들은 실적 변동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실적 시즌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관심은 일단은 그 업종 자체는 IT고요. IT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주가 반영되지 않은 철강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선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코스닥 시장 같은 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약간 주도력이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 업종, 대안 섹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유리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IT, 장비, 부품 쪽, 비메모리 중심으로 한 폴더폰이라든가 이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뭐 제약 바이오도 가능성이 있지만 제약 바이오가 11월달, 12월달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선별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오픈이라든가 컨텐츠 관련 종목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가 IT 쪽으로 약간 또 커버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볼 종목이 좀 많은데요. 우선 관심주 들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모그린텍입니다. 10월 22일 날 추천을 해주셨는데 와 단기간에 지금 수익이 44%가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볼까요? 예, 이 종목은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2번 추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10월 초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다시 테슬라의 AF 배터리 채택 확대에 따른 수혜주 쪽으로 네, AF 맞아요. 배터리에 관련 종목적으로 아모그린텍을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관점이 건데 달랐죠. 어제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다가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제 목표 주가는 18,000원 잡아드렸었는데 단계 딱 어제 18,000원 찍고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여전히 AF 배터리가 시장의 관심이에요. 관심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고점 좀 찍어서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추세 자체는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차익 실현은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기간 조정 한 2, 3일 정도라든가 접근한다 한다면 다시 이 종목은 2만 원 이상까지 넘어가지 않겠는가. 단기 매매 전략은 일단 단기적으로 16,000원 초반대에서 18,000원 사이에 등락 구간이 2, 3일 정도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충분히 2만 원 이상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조정권에서는 여전히 충분히 목표 주가 달성했지만은 워낙 AF 배터리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종목으로 염두에 두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추가적으로 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럼 오늘장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보시나요? 네, 오늘 일단 관심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이제 시장의 주도력 자체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이제 게임주도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따라가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부담스러운 쪽이고 또 2차적인 소재 종목들은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당분간 주가는 빠지지 않겠지만은 주도력은 많이 약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섹터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반도체 코스피는 쪽.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납이라고 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쪽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IT 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장비 IT 쪽에서도 반도체 장비 특히 비메모리 쪽, 예. 그다음에 폴더폰, 예. 그다음에 어제 심텍이라든가 관련 종목도 그렇죠. 괜찮거든요. 비메모리와 관련된 이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폴더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폴더폰 쪽을 좀 꼽아봤는데요. 네. 폴더폰은 제가 아마 7월달에 한번 그 삼성전자 폴더폰 출시되기 전에 제가 언급을 한번 출시했다가 해주셨죠. 예, 맞아요. 거의 뭐 50% 이상 수익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주가 많이 내려왔다는 측면이고 폴더폰 판매는 여전히 호조입니다. 9월 달까지 약 300만 대, 국내에서 100만 대, 미국을 중심으로 200만 대 팔린 것 같고요. 네. 하반기 때까지 400대 감안하면 최근에 원래 올해 폴더폰 판매 목표치가 718만 대 정도 됐는데 네. 최근에는 85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까지 상향하지 않겠는가. 늘렸어요. 내년도는 거의 2000만 대, 그다음에 내후년도는 3,500만 대 정도까지 팔릴 거라는 전망이니까 이제 폴더폰 시장 시작이네요. 자체가 예. 본격적으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주가 자체가 차트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폴더블 관련 종목들 뭐 KH 바텍이라든가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뭐 파인테크닉스가 대표적인 일단은 현지 쪽의 관심이니까 그쵸. 폴더블은 접었다 폈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8월달 초에 언급했던 가격대가 21,000원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000원까지 훌쩍 목표 주가 도달한 이후에 주가가 그때보다 약간 위에 있는 상태인데 본래 이제 폴더블 시장 자체는 초기에 출시되기 전에 주가 뜨고 그다음에 판매 동향이 좋을 때 뜨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올 때 한 번 더 뜨거든요. 아, 그렇게 지금은 이제 실적인데 삼성전자가 내일 확정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IM 부분이 상당히 실적에 많이 기여를 했을 거다. IM 물론 핸드폰 쪽이죠. 핸드폰 쪽이죠. 네. 그래서 본래 이거 2분기 때 3조 2천억이 IM 부분이었었는데 3조 9천억 정도까지 나오지 않겠나. 그 부분 자체가 폴더폰이 기여했을 거다. 그래서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폰 시장 자체는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성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관심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 좀 보도록 할 것 전략인데 일단 주가 자체가 거의 내려왔습니다. 낙폭 과대고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23,000원대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8,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주현 운영력에 다시 한번 좀 도전이 들어가는 폴더블 폰입니다. KH 바텍 매수 가격 23,300원 전후이고요. 목표 가격 28,000원, 손절 가격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운영님 이거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모닝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해서 좀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무래도 2,300포인트 거기까지 아직은 안 갔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좀 제한적인 변동성은 있을지는 몰라도 좀 더 상방적으로 열어놓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실적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걸 기준으로 과연 어떤 종목이 나한테 맞는 종목인지 오늘도 토마토TV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